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분별력을 올려줄 미국 회계사 그리고 미국 기업 분석가 제드입니다. 같이 분석하고 가치 있는 투자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 주식 관련 컨텐츠들을 많이 리서치 해봤는데요. 사실 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은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투자보다는 투기성 투자를 가르치는 선동하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기분이 많이 좋지 않은데요. 제가 전문 투자가들이 말해주지 않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세 가지 잔인한 사실들, 그 두 번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기에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투기와 주식 투자의 차이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주식 사면 대박 난대,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아무런 공부, 연구, 분석 없이 그냥 주식을 사는 것을 저는 주식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투자 관련 컨텐츠들에 달리는 많은 댓글들을 보면 그런 이거 사면은 대박 날 거야 라는 말에 홀려서 선동되어서 주식을 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기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뭘까요? 투자는요, 기업 분석 및 이해도에 기반해서 주식을 사는 것을 저는 투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난 5년간 실적이 어땠는지, 또 앞으로 5년간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기업의 경영진은 신뢰할 만한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이 기업의 고유 가치가 주가보다 싼 가격에 책정되어 있는지 비싼 가격에 책정되어 있는지 등을 따져서 분석하고 공부해보고 연구해서 어떠한 기업의 주식을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은 가치중심적인 뚜렷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하자면 오늘 주식을 싸게 사서 내일 비싸게 팔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식이 싼지 안 싼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의 고유 가치를 알고 있으면 그 기업의 주가가 싼지 안 싼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업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기업의 자산 고유 가치가 여러분들이 분석했을 때 100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100불짜리 회사가 지금 70불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주식을 사야겠죠. 이 주식을 사면 여러분의 잠재적인 수익률 30불을 언젠가는 이 주식을 들고 있다 보면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 기업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자산 고유 가치도 똑같이 100불인데 이번에는 이 기업의 주식이 130불에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식을 사면 잠재적으로 30불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기업의 자산 고유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기업의 고유 가치를 산출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한 방법들입니다. 근데 너무 테크니컬하다 보니까 이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치 투자를 함께 저와 공부를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모델인 TRS라는 모델은요, 여러분이 분석한 기업의 주식 그리고 그 주식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기반해서 기업의 고유 가치를 산출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MVA라는 모델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기반해서 기업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Discounted Cash Flow라는 DCF라는 아주 유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그 현금의 흐름에 기반해서 기업의 고유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은 Growth Rate 그리고 ROIC라는 굉장히 유용한 포뮬라를 사용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 기업이 받은 투자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등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 지표를 사용해서 기업의 고유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가지 방법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는 다음 영상, 나중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른이 좀 길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기는 주식 투자와 같지 않고, 투자는 기업 분석과 이해도에 기반을 해서 하는 것이 투자이고, 그리고 가치 중심적인 뚜렷한 투자만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쫓는 투자적 성공을 확신시켜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 투자가들이 일반인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잔인한 사실 3가지, 그중 두 번째는 투자 수익률에 두 얼굴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또 보이지 않는 라이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하실 때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그리고 지난 5년간 혹은 10년간의 투자 수익률이, 투자 실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또 요새 투자 열풍이 보니까 많은 투자 상품들, 펀드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 펀드 상품들의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자,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짜 수익률과 진짜 수익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투자 수익률에는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얼굴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nominal rate of return 그리고 real rate of return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다른 수익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저는 가짜 수익률과 진짜 수익률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고 쉬워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포뮬라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가짜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 나누기의 투자금, 진짜 수익률은 이 가짜 수익률 빼기 기회비용 투자 수익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진짜 수익률은 가짜 수익률 빼기 기회비용 수익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계산법을 적용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이 10여 년 전에 만불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만불이 한 해당 10%씩 불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시 10년 뒤에는 거의 26,000불이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수치화해서 보여드릴게요. 내 주식 투자 여기 있죠. 여러분이 만불을 투자했을 때 10년 뒤에는 거의 26,000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수익률로, 순수익률로 계산을 해보자면 160%, 159%가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계산법과 같죠. 수익률인 26,000불 마이너스 만불 나누기 만불 하면 160%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뭐죠? 그쵸, 가짜 수익률입니다. 그럼 진짜 수익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 수익률에서 기회비용 수익률을 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회비용 수익률은 뭘까요? 우리의 기회비용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실적입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연평균 13% 정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같은 시간에 같은 돈인 만불을 주식시장 그 자체에 투자를 했을 때 10년 뒤에는 거의 34,000불로 불어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은 투자였을까요? 10여 년 전, 지금 봤을 때 1번이 더 좋은 투자일까요? 2번이 더 좋은 투자일까요? 당연히 2번이 더 좋은 투자이죠. 왜냐하면 10년 뒤에 2번의 투자법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이죠. 그럼 진짜 수익률을 다시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인 159% 빼기 239%를 하면 마이너스 80%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식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대면 그만 아닌가?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가들도 주식시장의 실적을 매년 이기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Margin of Safety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투자가 Seth Klarman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이 되라. 즉, 당신의 연간 실적이 주식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주식시장 그 자체에 투자를 해라. 왜? 당신의 기후비용이 당신의 투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이 되라. 이 말은 사실 세프 클레어맨 교수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주 유명한 투자자들이 애용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워런 버핏도 동일한 조언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수익률이 시장의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할 시 차라리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20년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년 중에 몇 번이나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에 목숨을 거는 전문 투자가들도 5년,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라이벌, 즉 시장의 평균 수익을 이기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 투자가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미국 주식시장의 두 번째 사실, 투자 수익률의 두 얼굴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라이벌, 시장의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째 잔인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투자자로서 주식시장의 연간 평균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실적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삼모사의 비유와 같이 가치 투자자들은 처음 몇 년간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할지라도 5년 혹은 10년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의 가치가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이 결국 우리의 승패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 55년 전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Berkshire Hathaway라는 투자회사에 10만원을 투자했다면 그날의 10만원이 오늘날의 대략 22억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제 오늘의 수익률에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그리고 성실히 저와 같이 기업을 분석하고 가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